당겨 밀고 당겨. 퀴즈로 보는 차트쇼 밀당백. 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의견을 모아 AI가 선정한 순위를 소개합니다. 퀴즈도 풀고 정보도 얻는 국내 유일 밀리터리 퀴즈 차트쇼 밀당백. 사실 저희 오늘 옷도 오늘 녹색으로 아마 TV를 틀다가 깜짝 KFN이 스포츠 골프 아니야? 라고 저는 뭐 타이거 우승인 줄 알았어요. 아, 저 우승하지 않았고요. 네. 화사하게 저희가 봄이잖아요, 이제. 트로트 준비하신다고 들었는데. 퀴즈나 신조하실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빨리 소개를 해야 될 것 빨리 같습니다. 해야 돼요. 네. 오늘의 밀리터리 차트 가이드 육사에서 군사사학과에 계신 심호섭 교수님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 올해 75주년을 맞은 6.25 전쟁에 관한 차트입니다. 이야, 그러게요. 오늘 큰 거 왔네요. 큰 거 왔습니다. 네. 그래, 6.25 전쟁이 75주년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50년 6월 25일 날 이제 북한이 남침을 해왔고 이 전쟁이 53년 7월 27일 날 정전 협정으로 일단락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 중에 참전한 국가 수만 22개국이에요. 그리고 물자 지원국까지 합치면 63. 63개국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국제전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국제전이죠. 말 그대로. 네. 따지고 보면. 그리고 저같이 평범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유명한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알죠? 이건 알죠. 네, 맞아요. 배트맨. 너무 네. 유명하죠. 네. 요즘 친구들 다 알아요. 알죠, 네. 친구. 예, 마이클 케인입니다. 근데 이분은 코만도 영국 해병대로 참전했어요. 그전인가 봐요. 대박. 근데 이제 코만도가 특수부대 중에도 특수부대인 게 미국도 그린베레를 만들었고 우리나라도 이제 특수부대들을 만든 특수부대의 아버지격인 역할을 했던 게 이제 코만도입니다. 늠름하고 용맹한 느낌이 확 들어요. 와, 너무 멋있다. 그리고 또 한 명 있습니다. 맨발의 아베베. 아베베. 들어봤어. 아, 진짜요. 들어본 것 같아요. 이거 지금 한국이에요? 한국에서 그쵸. 대회가 네, 열린 네, 거예요? 열린 거를. 근데 이분이 마라톤 선수로 유명하기 전에 네. 군인으로 이제 참전했던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94년에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던 겁니다. 정말 대단하다.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분들이 2000년대 이후에 한국에 많이 오셨죠. 오셨어요?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초청도 많이 했고 맞아요. 본인이 오면서 느낀 게 내가 열심히 싸운 덕분에 한국이 이렇게 성장했구나라고 하면서 본인의 역할에 너무나 이제 감동을 맞아, 받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전쟁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재평가되는 맞습니다. 네, 그런 이제 역할을 또 하셨던 분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작년에 기념사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전 세계에서 살아계신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세트를 정말 크게 만들고 그 자랑스러운 역사의 첫 발걸음을 뗀 6.25 전쟁 정전협정 체결일로부터 70년이 되는 특별한 해입니다. VIP 분들 다 오셔갖고 근데 문을 열고 그분들이 한 명씩 호명되면 유엔 참전 용사 입장! 되게 짠한 게 30m를 두 발로 제대로 걸어가시는 분은 없으세요. 지팡이를 짚던지 아니면 누가 휠체어로 네. 가시는데 전부 다 30m 가는데 다 우셔. 전부 다 우셔. 맞아요. 그 되게 감동적이었던 생각이 갑자기 확 나. 자, 그럼 본격적으로 퀴즈로 보는 차트쇼 밀당백 어찌 잊으랴 6.25 전쟁 어디까지 알고 있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진호 전투. 당시 벌어진 이야기에 관한 차트인데요. 장진호 전투는 이제 우리가 38선 넘어서 북진을 합니다. 그래서 압록강까지 거의 갔어요. 네. 통일을 앞두고 있었죠. 네네. 근데 중국 군공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게, 깽가리 치면서. 딱 들어왔죠. 서쪽도 이제 철수를 하게 됐고 네. 동쪽에서도 철수를 하게 되는데 네. 동쪽의 철수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동쪽은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지대였던 개마고원이. 산이 있었지.
함경도 네. 쪽에. 게다가 이때 날씨가 너무 추웠어요. 11월 말 12월 달. 장진호 전투가 세계 3개 동계 전투에 뽑힐 정도로 마이너스 40도까지 떨어지죠. 영하 40도요. 영하 40도. 그때 당시 영하 40도면 얼마나 추울까? 가장 깊숙이 들어갔던 부대가 바로 미 해병 1사단입니다. 아니 너가 간 게 아니라 미 해병 1사단이 갔다고. 근데 내려가려고 하니까 수적으로 훨씬 많은 중공군들이 테러를 다 차단해 놓고 다 포위를 해놓은 거예요. 고립이네요. 고립. 네. 완전히 고립당한 거예요. 미 해병대가. 네. 근데 해병대는 마인드를 바꿉니다. 우리는 퇴각하는 게 아니다. 후퇴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저 새로운 방향으로 뚫고 나간다. 말도 안 돼. 멋있다. 이렇게 해서 뚫고 나가는 겁니다. 네. 해병도 이렇게 악전구투를 하면서 어떻게든 뚫고 나가려는 그 상황 속에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군 숫자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요. 인해 전술. 그렇죠. 완전히. 압도적인 숫자가 오다 보니까 호병대의 포탄이 떨어져가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맞닥뜨립니다. 아 이거 어떡하는 상황이야. 그래서 다급하게 연락을 하죠. 야 여기 위급 상황이다. 빨리 나한테 박격포탄 지원 좀 해줘. 무전을 따라락 때립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더 듣고 싶은데. 장진호 전투 당시 미 해병대가 박격포탄 공급을 요청하자 이것이 왕창 투하됐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나온 거는 박격포탄은 아니란 얘기잖아 중계에. 저 단결 할 수도 있죠. 박격포탄이 단결. 단결. 일단 뭔가 싸우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식량을 보급을 쓸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박격포탄은 너무나 지금 막 서로 싸우고 있는데 식량이 갑자기 떨어져요? 아니 그러니까 뭔가 먹고 힘을 내라는 그런 뜻으로 식량을 박은하 씨 어쨌든 아닙니다. 필승! 필승. 네. 날씨가 영하 40도입니다. 아 역시. 핫팩이 떨어집니다. 네. 핫팩이요. 그래서 얼마나 추워. 맞아. 근데 핫팩이 있어. 올라간 체온으로 다시 이제 전투를 한 거죠. 아닙니다. 힌트 한번 주시겠습니까? 기대됩니다. 서서 해주셔야 돼요. 교수님, 서서 해주셔야 돼요. 교수님, 서셔야 돼요. 서서. 하셔도 돼요. 자, 룸파 둠파두두 I've got a tragic tale for you. 힌트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힌트죠? 둠파 둠파두두 바로 이겁니다. 이게 어디 나왔던 무슨 노래예요, 이게? 아실 것 같은데요? 좀 자녀분들이 어리시잖아요. 어떤 영화인가요? 찰리와 충성. 초콜릿. 아 초콜릿만? 찰리도 던져요. 아니야. 초콜릿이 투여됐다. 정답입니다. 우와. 7위 장진호 전투 당시 미 해병대가 박격포탄 공급을 요청하자 초콜릿 캔디가 왕창 투하가 됐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박격포탄을 달라고 했는데? 박격포랑 캔디랑 무슨 상황이야, 관계예요? 네, 무전은 정확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여기 위급 상황이다. 투시롤이 떨어져가니 빨리 보내달라. 투시롤 투시롤이 뭐죠? 이거요. 여기 있습니다. 이거 자, 왜요? 보시죠. 이게 투시롤이에요. 예, 이게요. 자, 보세요. 자, 아 이게 왜 깔려 있나 투시롤이에요. 했었더니 야. 이게 왜? 그러니까 이게 투시롤이라는 초콜릿 캔디예요. 사실 이거 우리가 너무나 흔하게 본 거죠. 좀 생긴 게 어때요, 이렇게? 박격포탄하고 약간 포탄처럼 포탄하고 생겼구나. 비슷하잖아요. 이게요? 네. 그래서요. 그래서 미 해병대에서는 이 투시롤이 박격포, 탄을 뜻하는 암호였던 거예요. 코드였습니다, 코드. 그래서 이 무전을 받은 미 극동 공군의 전투화물 사령부에서는 엄청 이제 긁어 모아서 C-119에다가 이제 박스에 가득 담아서 떨어뜨린 거죠. 네. 근데 미 해병대는 뭐라고 했습니까? 큰 상황인데 이게 의외의 효과를 발휘합니다. 무슨 효과가 있어요? 미군들이 이제 스테이크 고기를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고기가 너무 춥다 보니까 얼어 있어요.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그렇죠,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일상적인 음식들을 먹지 못하는 거죠. 네. 그리고 설령 먹은다고 한들 소화를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미군도 길목마다 이거를 계속 쌓아놔요. 그래서 마음껏 먹어라. 와. 그래서 힘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연료통이 총탄에 맞으면 구멍도 나 있잖아요. 이걸 메꾸는 역할로도 합니다. 이거 메꿔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애물단지 같은 거였는데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한 아이템이 그 현장에서는 됐네요. 네, 베테랑들 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투시롤 덕분에 내가 살았다. 목숨을 건졌다.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고 특히 이제 베테랑 모임에서는 빠지지 않는 아이템 바로 그때를 생각하는 거죠. 자, 다음 차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위는 6.25 전쟁 중반기 이후 1952년에 벌어진 비밀 작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52년은 51년 7월부터 우리가 휴전 회담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옛날처럼 왔다 갔다 전선이 움직이는 그런 형태의 전쟁이 아니고 네. 지금 그어져 있는 이 분계선에서 네. 조금씩 싸우는 한마디로 고지전. 고지전. 예. 아,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그게 있잖아요. 어디까지 되느냐 이제 그 싸움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일종의 휴전 회담장에서의 설전과 전장에서는 혈전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던 시점이었어요. 특히 52년 10월 달에는 중공군이 이 철원 일대에 큰 공세를 감행을 해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그 당시에 점령하고 있던 395고지. 부사단. 네, 수적으로 백마. 맞습니다. 백마. 오, 저 훈련소가 수적- 백마였어요. 네. 수적으로 3배가 넘는 중공군의 파상 공격에 끝까지 막아내요. 막아내. 그리고 그 막아내는 과정을 뺏기면 다시 뺏고 뺏기면 다시 밀고 당기고가 아니고 뺏기면 뺏고 뺏기면 뺏어가지고 12번? 네, 10일 동안 고지의 주인이 12번이나 바뀔 정도로 10일 동안요. 치열한 전투가 진행됐어요. 워낙 포격을 너무나 많이 해가지고 그 포탄을 딱 세우면 부산까지 갈 정도로 했어요. 하도 그 지역에 많이 네. 가서. 그러니 그 jet 때문에 항공 사진을 보니까 그 모양이 백마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백마라는 썰도 있고, 그다음에 야광탄이 터지는 모습이 백마 같다고 해서 백마 같다라는 썰도 있긴 한데 그것 때문에 거기서 싸웠던 부사단은 백마 부대가 됐던 거죠. 아무튼 이런 치열한 전투가 52년에 벌어지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당시 한국에는 아주 중요한 지령을 받고 전쟁터를 뚫고 북으로 향한 단 2명의 공무원이 있었다고 하는데. 네, 공무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6위. 비밀 지령을 받은 공무원 2명은 이것을 구하러 개성에 침투했습니다. 과연 이것은 받은 무엇일까요? 공무원 2명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시의 개성은 우리 땅이 아니었습니다. 아닌 그러니까 거죠. 북한 땅이었는데 군인이 아니고 그냥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네, 군인이 아니고. 예. 퇴근 시간도 있을 텐데 이거를 구하러 갔다고?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를. 아니 그러니까 저 왜 공무원이 왜 침투를 하냐고. 그러니까. 마선호 바그나가 공무원이면 공무원이면 가능하다. 배송에 가면 그러니까 만두 아닙니까? 만두요? 계속 만두요? 네, 만두 가져온다고요? 만두? 근데 저 너무 급박한 상황이지. 아, 근데 다 급박한 상황에도 초콜릿이 떨어졌단 말이야. 힌트를 드리면 개성은 6.25 전쟁 전에는 우리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두고 온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회담 진행이 처음에는 개성에서 이루어지다가 판문점에서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영영 개성은 우리 땅이 이제 안 될 것 같은 안 될 것 거야. 같은 거야. 네. 그러니까 그걸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제가 힌트 드릴게요. 네. 아, 예. 사람이 필승. 필승. 나왔네요. 인삼. 인삼이요? 예. 왜요? 사람이 셋이잖아요. 네. 예. 그다음에 네, 사람이 셋. 인삼. 아니, 근데 힌트만 너무 보지 말고 이 전쟁통에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그냥 저걸로 맞출게요. 왜 공무원이 왜 인삼을 가지러 왜 개성에 왜 가냐고. 아니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상식으로는 이해가 그러니까 말이 안 돼. 네. 어쨌든 정답입니다. 야, 어쨌든 정답. 야, 이건 진짜 고현 설명이 너무 필요할 것 같아. 어떻게 맞춰 이거? 자, 6위 정답. 비밀 지령을 받은 공무원 2명은 인삼을 구하러 개성으로 침투했다입니다. 인삼이요. 이 전쟁 중에. 이 개성에 잠입한 공무원은 인삼 전매지청의 공무원 박춘택, 박유진 이 2분이었습니다. 네. 근데 원래 이 공사가 개성 인삼 종자를 놓고 온 거예요. 아이고.
가야지. 그럼 알지. 가야지. 이거 왜냐면 이거 목숨이 달려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진짜. 비밀 지령 맞네. 네, 그리고 우리가 다시 개성 갈 줄 알았거든요. 못 갔잖아. 못 가게 생겼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회수하기 위해서 3명의 인삼 상인과 함께 이 5명으로 이루어진 3종 회수작전. 와. 특수작전. 되게 이 특공대를 만드는 겁니다. 네. 겨우겨우 이제 개성에 있는 망포에 도착을 합니다. 인삼을 당시에는 이제 모래와 땅 속에 넣어서 보관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기가 아는 그곳으로 가가지고 한밤중에 도구가 저 어떻게 낮에 하면 걸리니까 이상하잖아요. 네. 누가 봐도 저 미친 행동이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그 밤새 이걸 모아와서 무려 4가만이나 가져왔어요. 많이도 갖고 오셨다는데. 아니 주머니에다 넣을 정도가 아닌데? 가만히에요. 이거는 진짜 우리 고려 인삼의 명맥을 내가 살리겠다. 대단하다. 그 사명감으로 하지 않았을까. 야. 그분들 때문에 이제 삼계탕에 그 인삼이 그렇게 맛있었네요. 그러니까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진짜 품종 좋은 인삼을 아직도 먹고 있는 거 맞습니다. 아닌가. 맞습니다. 목숨을 걸고 지킨 유산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우리도 정말 그런 사명감을 갖고 밀당백을 위해서 한번 불사르겠느냐? 불사르겠다라는 생각으로 어찌 잊으랴 6.25 전쟁 어디까지 알고 있니? 5위 공개합니다. 너무 재밌다. 자, 5위 문제. 대한민국 공군에 대한 활약. 정말 대단하셨잖아요. 그죠? 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공군은 전 세계 한 5번째 손가락. 기가 막힙니다, 진짜. 훌륭하다. 네. 정말 엄청난 공군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6.25 전쟁이 터지기 불과 1년 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6.25 전쟁 시기에는 진짜요? 전쟁이 1년 전에 만들어졌으면 제대로 갖춰진 거가 없었을 것 같은데? 병력도 한 1,600명 정도인데 파일럿은 소수인 거고 부상병도 대대 포함해서 수준이네. 제일 높은 친구가 상병이네. 1년에서. 1년 됐으니까. 전투기가 20기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엄청 구식들만. 네. 정말 창설 당시에는 군복도 없어가지고 밀가루 포대를 염색한 그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군무도 없어가지고 중학교 교복에 있는 걸 갖고 쓸 정도로 와, 너무 열악한 열악했다. 상황이었는데 6.25 전쟁이 터졌다. 그런데 전쟁 상황에서 기대 이상의 놀라운 활약을 펼칩니다. 어떻게 1년 만에? 6.25 전쟁 당시에 미군도 실패한 작전이 있었거든요. 네. 평양 근교에 있는 스몰이 철교라고 네. 이거를 한국 공군이 성공시킵니다. 이게 이제 원산 쪽에서 들어오는 아주 중요한 이제 길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평양을 고립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서는 여기를 반드시 부셔야 되는데 네. 그래 뭐 믿자야 본전이니까 저 한국 공군 한번 시켜볼까? 그래서 딱 시켰어요. 갔는데 단 2번의 시도 만에 성공시킵니다. 대단하다. 진짜 멋있다. 어떻게 했어요? 어려운데다. 당시 이제 이 스몰이 철교 작전을 성공시켰던 한마디로 총 책임자 네.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김신 장군 당시의 대령이었습니다. 이분이 김구 선생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독특한 그거죠. 역시 김치. 대단하시다. 미군도 못한 걸 해냈다라는 점에서 이 김신 장군 말고도 우리 공군에게는 유명한 인물이 한 분 또 계셨습니다. 바로 김영환 장군입니다. 김명환 장관님. 아니, 아까부터 계속 이거- 혼자서 역시 김씨 이러면서 역시 김씨의 외자 중에 잘 안 된 사람이 없어라고 얘기하는데 김영환 장관님 제 이름이 또 2개가 들어가네요. 예, 좋습니다. 이분은 이제 공군 창설에 가장 큰 공로를 인정받은 장군 중 한 명이에요. 네. 7명 중에 한 분일 정도로 공군사에는 정말 딱 깊은 족적을 남기신 분인데 이분이 정말 유명해진 이유는 네. 합천 해인사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럼요. 여기 뭐가 있습니다. 팔만대장경. 역시 북한군 이 빨치산들이 숨어 있다라는 정보를 얻습니다. 네. 네. 그래서 미 군사 고문단이 직접적으로 김영환 장군한테 네가 가서 저거 부셔라. 해인사를. 네. 팔만대장경에 거기 있는 해인사를. 네, 저기 북한군이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를 공격하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네, 저 우리나라 엄청난 유산이잖아요. 네, 그럼요. 그래서 거부 안 합니다. 명령을 어겼네요. 네, 명령을 불복종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판단 그리고 그 행동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세계에 자랑할 만한 문화유산, 유네스코가 지정한 그럼요, 문화유산. 그럼요. 맞습니다. 몰랐던 거네. 라고 하고. 네, 가지고 있는 거죠. 야, 근데 이거 뭐 징계를 좀 받는 상황 아닙니까? 당연히 징계 받죠. 왜냐하면 사실 군법으로는 직결 처분까지 그러니까요. 받았으니까 엄청난 그런 사건이었고, 그런데 이제 김영환 장군이 그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해인사에는 우리 700년의 우리 민족 정기가 담겨 있는 8만 대정경이 있습니다. 히틀러도 파리 폭격을 하라고 지시를 했었거든요. 2차 대전 때. 근데 독일 장교들이 안 했어요. 네. 2차 대전 때 교토를 폭파하라는 원자폭탄을 쏴야 된다. 네. 그런 주장도 있었거든요. 예. 근데 당시 또 미군이 장군이 그걸 안 합니다. 그런 경우도 또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전쟁의 승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군인은 그리고 이제 부당한 명령은 거역할 수 있는 또 권한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자기의 교육과 자기의 신념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러네요. 대단하십니다. 딱 했다고 진짜.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요. 결국 나중에 2010년에 우리 문화유산을 지켰다라는 그 공로로 또 문화훈장, 최고 등급의 문화훈장을 받게 됩니다. 너무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왜요? 그런데 말입니다. 대단한 결단으로 문화재를 지킨 김영환 장군은 네. 이건 말고 또 다른 의외의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5위. 명령을 거부하고 8만 대장경을 지켜낸 김영환 대령은 원조 이것이다. 원조. 네. 원조. 원조 충성. 충성. 원조 꽃미남이다. 그럼 꽃미남이라는 단어가 이때부터 거의 등장했다는 거네요. 뭐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필승. 인기가 많았다는 나 땡도 안 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해? 그럼 인기가 많았다는 거죠. 필승까지 받아봅니다. 원조 국민 배우다. 원조 배우다 꽃미남이다. 아닙니다. 단결. 단결. 원조 뭐 스님이었다. 와. 절과 관련된. 원조 스님. 명령을 거부하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거기에 이제 참전을 하신 거야. 아닙니다. 근데 원조. 힌트 하나 주시죠. 이거 네, 정말 이거 힌트 어려워요. 힌트. 아, 이거 어려운데. 명령 거부하시는 겁니까? 명령 불복종. 명령 불복종으로 지금. 명령 불복종. 정당한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정당한 명령이랍니다. 해주시죠. 시작. 뭔데? 어려운데. 네, 뭔데요? 해주세요. 여러분은 역전다방에서 출연하시는 심원석 교수님의 노래 힌트를 보고 계십니다. 어머, 빨간 맛. 자, 김영환 대령 원조 빨간 마우라다. 빨간 마우라다. 정답입니다. 자, 5위. 명령을 거부하고 8만 대장경을 지켜낸 김영환 대령은 원조 빨간 마우라다. 와, 공군이 빨간 마우를 착용한 게 결국 이분 때문이에요. 저분이세요. 차인표 씨인 줄 알고. 진짜 잘생겼어. 영화배우. 마사오 씨가 얘기한 진짜 원조 배우였던 진짜 완전 결정감인데요? 너무 잘생겼어. 미남이신데요? 썰에 의하면 이제 김영환 장군님이 이제 형수님께서 빨간 치마를 입고 계셨는데 그걸 딱 보더니 형수님 그걸로 우리가 마우라 딱 해서 입으면 되게 멋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빨간 마우라를 만들어서 하게 됐다. 네, 이런 이제 썰이 있습니다. 네. 비행 실력뿐만 아니라 나는 정말 군인으로서 그 사명감, 역사에 맞아. 정말 어떻게 보면 죄인이 되고 싶지 않다. 맞아. 뭐 이런 어떤 그 마인드. 맞아.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도 우리 공군에게 이분이 잘 차고 다니셨던 빨간 마우라로서 계속 계승되고 있다는 점이 저는 정말 자랑스럽고 든든합니다. 좋습니다. 어찌 잊으랴 6.25 전쟁 어디까지 알고 있니? 4위입니다. 미 해병대만큼 여러 전쟁에서 사실 이 활약한 부대도 많이 없죠. 미국의 대표적인 전략 부대죠. 가장 먼저 들어가서 맞아. 항상 다 해놓고. 맞아. 뭐 이거 대단한 부대죠. 미 해병대는 이제 18세기 후반에 창설이 됐고 초반에는 좀 역할이 미비했습니다. 뭐 해군의 어떤 보조적인 성격이었어요. 해안을 뭐 항구를 지킨달지 뭐 이런 거였었는데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신속한 상륙전, 전면전까지 하는 그런 어떤 또 특수부대 역할도 하는 그런 어떤 군으로 성장을 하게 되죠. 가장 성장하게 됐던 배경은 태평양 전쟁입니다. 미국과 일본하고 싸우는 과정 중에서 워낙 섬에 상륙을 많이 하고 해군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럼 배를 타고 가서 섬에 상륙하는 특수부대가 필요하다. 이게 뭐냐? 해병대다. 이오지마 전투 아시죠? 이오지마 전투 네, 미국을 대표하는 전투. 그래서 미 해병대가 활약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장진호 전투.
장조림 전투. 그러면서 해병대가 그 위상을 딱 다져놓는 거죠. 영화에서 봤어. 왜 그 막 이렇게 앞에 쳐다보고 있으면 바로 옆에까지 와갖고 막 뭐라고 막 하잖아요. 네. 아니 진짜 물려고 덤비는 것 같은데요. 아니 뭐 랩 배틀하는 건가요? 진짜. 근데 왜 이렇게 하는 왜 저렇게 하죠? 근데 저게 이제 이거 뭡니까? 너무 저는 뭐 이해가 되는 게 딱 실전에 나가면 전투에 포탄이 터지고 옆 사람 죽어나가고 막 소리 들으면서 패닉 상태에 오잖아요. 그거를 미리 교육시키고 경험시키는 겁니다. 그랬구나. 그게 물론 부작용, 뭐 트라우마가 남을 수도 있겠지만 저거를 네가 이겨내야지 진정한 해병대가 대원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이겨내야죠. 이런 거죠 지금. 이겨내야죠. 네. 저희도 저렇게까지는 안 했지만 저희 수색대 훈련 중에 이제 마지막 주는 지옥주라고 그래서 120시간 동안에 이제 또 이 무수면 하는 훈련이 있어요. 그때 이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극한의 상황들. 그래서 이제 먹는 거라던가 자는 거, 그다음에 또 용변을 보고 이런 것들을 다 제한하기 때문에 그때 정말 약간 전쟁을 느낄 수 있는 그러면은 결혼 생활이 힘든가요? 지옥주가 힘든가요? 결혼 생활이 조금 더 힘든 이런 것도 방송에 나옵니까? 네, 나갑니다. 사실 저는 저거 순간 봤는데, 저희 집에 저거를. 어제 물려고 덤비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제가 집에 들어갔을 때 모습입니다. 딸은 옆에서 아빠 안아줘 아빠. 막내는 왜 자동차 안 샀어? 왜 자동차 안 샀어? 와이프는 빨리 가서 손 닦어. 이러고 약간 벗어나고. 그거는 사랑이 있을 때 얘기예요. 그리고 그거는요 제대라도 할 수 있잖아요. 제대 없는 기약 없는. 예. 저 훈련은 뭐 한국 남자라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에서도 이렇게 미 해병대 명성에 걸맞는 엄청난 활약을 한 특별한 해병인이 있었다면서요. 어마어마한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왜? 누굽니까? 레클레스 하사입니다. 레클레스. 네. 레클레스 하사 같은 경우는 이제 6.25 전쟁 당시에 무반동 화기 소대 소속입니다. 예? 무반동 화기 소대 소속. 근데 이분이 전투 과정 중에서 파편상을 입어요. 그러면서 눈도 다쳐요, 엉덩이도 다쳐요. 네. 전투를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집니다. 네. 그런데 끝까지 남아서 싸웠어요. 옆에 인접전우가 부상당했으면 네. 어떻게든 데리고 나가서 끌고 나와서 살립니다. 아이고야. 그래서 이 공로로 상위 군인이 받는 훈장 퍼플하트를 2회나 받아요. 이 전쟁에서. 대단하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네. 미 해병 제1사단에서 총을 맞으면서도 임무를 수행한 레클리스 하사는 사실 이것이었다. 원조, 뭐, 사실, 뭐, 진짜 레클리스 하사는 이래요. 사실 이것이었습니다. 과연 한결. 단결. 제일 빨리 가. 오. 역시 지금 이제 끝이라는 걸 알았어. 끝이라는 걸 이제 알고 들어간 거. 파이팅! 네, 아유 감사합니다. 레클레스 하사가 본 적은 한국 사람인 거야. 나는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내 몸 하나 불사르면서 아닙니다. 아, 너 맞을 것 같았는데. 한번 드세요. 이거 진짜 너무 힌트 어려워요. 드려요? 네. 고개를 들고 계세요. 이거 참- 부끄러워가지고. 아유,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아직 모르잖아요. 필승. 레클리스 하사는 레클리스 사실 하사는 사실 DJ였다. 이제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뭐 하면서 자 오늘 포탄이 떨어지는 밤. 그 DJ입니까? 라디오 DJ예요? 네 라디오 난 클럽 DJ인 줄 알았네요. 별밤지기 아니라 포탄지기야. 그렇죠. 그래서 포탄지기. 네, 여러분들 레클리스 힘내시고요. 하사는 사실 DJ였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 저는 딱 그 우리 마선호님께서 맞출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처럼. 자. 충성. 말이다. 미해병. 내가 사실 내가 그거 하려다가 안 했어. 하지 왜 안 했어? 그러니까 파편을 맞으면 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뛰었다. 그러면 또 정답입니다. 정답이에요. 아 뭐야 말도 안 돼 무슨 소리야. 정답이었습니다. 아 진짜. 4위 미해병 제1사단에서 총을 맞으면서도 임무를 수행한 레클리스 하사는 사실 너무 오히려. 말이었습니다.
나 지금 소름 돋았어. 왜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맛이 제가 한자를 말맞자 쓴단 말이에요. 진짜요. 제가 말맞자죠. 파편을 맞고 눈을 다쳤는데 여기서 사람들을 막 구하고 있대. 어떻게 말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도 맞겠네. 당시 해병대 무반동 화기 소대장이었던 네. 그 에릭 중위가 말 그거를 구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구입을 한 겁니다. 한국말이었어? 너무 자부심 있어. 미국에서 한국 줄 알았어. 탄약 운반용이죠. 쉽게 그렇죠. 말하면. 그렇게 그래서 되는 이 마라테 M20 무반동 포의 이게 리콜리스 건입니다. 여기에 리콜리스의 그 레클리스가 비슷하잖아요. 예. 그래서 레클리스 건을 따서 레클리스라는 이름을 줬는데 이게 영어로 따지면 또 레클레스는 무모한 겁니다. 네. 이 말이 정말 무모하게 행동해요. 그러니까 위험천만한 상황에서도 정말 앞뒤 안 보고 용감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말이었던 겁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지형이라는 게 산악정이 워낙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 노무자들이 정말 탄약도 많이 날라주고 했었는데 이런 지형에서 정말 효과적으로 100kg가 넘는 포탄을 들고 이렇게 어떻게 해병대를 따라가면서 임무 수행을 했고 또 정말 IQ가 좋았고 한 번 간 길은 잊어버리진 않습니다. 역시 한국 동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길잡이를 해주는 거예요. 어이구야, 기특해라. 네, 그래서 포격이 시작되면 원래 말들은 어때? 도망가기 좀 쉽잖아요. 맞아요, 겁이 많아요. 포격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았다. 그리고 나중에 해병대원 한 명이 포격이다라고 하면은 그냥 엎드렸대. 말이요? 아, 영어를 야, 말이 말을 알아듣네. 말이 이제 그 56km의 거리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약 4톤의 탄약을 총 51회를 실어다 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왼쪽 눈하고 엉덩이에 파편상을 입었던 겁니다. 어이구야. 또 여기서는 이제 단순히 수송마가 아니라 부상병까지 본인이 들쳐서 또 오는 걸 보면서 해병대원이 넌 단순히 수송마가 아니야. 나의 진정한 동료다. 그럼 진정하지. 라고 하면서 이제 인정을 해줬고 네. 또 해병대원들이 이제 정말 이 말을 지키기 위해서 방패막이 역할을 하면서 다니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말 진정한 동료였던 겁니다. 그렇네요. 함께 잠도 자고. 예. 사실 휴전협정 끝나고 이제 미국이 돌아가잖아요. 네. 한국에 남겨질 운명이었던 거죠. 근데 워낙 공적을 많이 세웠고 우리 동료니까 데려가야 된다. 미국으로 함께 가야 된다. 정식 해병대원으로 인정해다오. 그래서 정식 해병대원이 또 되는 거고 와. 미국에 와서는 TV쇼에도 나오고 책도 나오고 정말 미국에서 와. 슈퍼스타가 됩니다. 셀럽인데 셀럽. 한류다 한류. 57년도에 하사 계급장을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정식 우리 해병대원이야. 훈장이 저렇게 많아요. 훈장이야? 7개가 있어요. 묘지까지 이제 만들어서 매장을 대단하다, 했고. 진짜. 아니 맛이 집안에 자랑입니다. 자랑인데. 원래 저희가 그 있거든요, 계보가. 자 이번에는 일사후퇴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저희 할머니는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6.25 때보다 일사후퇴 때가 더 무서웠다고. 이거는 그 기약 없이 계속 밑으로만 계속 내려가니까 그게 그렇게 무서웠었대요. 그 전에 다 이겼다고 생각했던 그러니까요. 네. 뜬금없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깃발 꽂아. 북진을 했는데 중공군이 들어왔습니다. 그쵸. 50년 말에 어디까지 밀렸냐면 처음에 우리가 올라갔던 그 위치였던 38선까지 밀리게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올라갔다가 압록강까지. 예, 도망가듯이 내려올 수밖에 도망가듯이 없었던 정말 상황이에요. 패닉 상태에 빠져가지고 그치. 이렇게 내려온 거니까 군기 뭐 사기 이런 게 말이 아니었고 그렇겠죠. 그때 한국 정부가 피신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서울을 비울 계획입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피난민들이 대거 발생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피난민 등등 막 다 섞여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또 사실 이때 이산 가족이 정말 많이 발생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 네. 이때 이상 가족이 진짜 생기는 거였겠네요. 그래서 이 이제 긴박한 사태 중에 아주 중요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서울에 남아 있었던 한 명의 미군 장교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일사후퇴 직전 대부분의 군대가 철수를 했어요. 네. 근데 작전 수행을 위해 서울에 남아있던 이 블레이즈델 중령은 생각지도 못한 명령을 내립니다. 문제 나갑니다. 3위 미 공군 블레이즈델 중령은 모든 작전을 중지시키고 김포공항까지 이것을 수송하라 라고 지시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지금 동물만 생각납니다. 지금 저는 머리에 바로 뭐 말, 소, 뭐 돼지, 닭 이것만 생각나거든요. 이게 한숨과 행복이 동시에 나옵니다. 저는
이것이 있어요. 이것이 있습니까? 지금 이게 힌트인 거죠? 힌트예요? 교수님, 저도 있습니다. 알아드릴게요. 충성. 아니요? 자녀? 그러면 우리 둘이 뭐가 됩니까? 우리 둘이 뭐가 돼요? 한 얘기가 있잖아요. 아, 진짜. 아이들. 아이들 그러니까 진짜 정답입니다. 진짜 자, 3위. 미 공군 블레이즈대 중령은 모든 작전을 중개하고 김포공항까지 아이들을 수송하라라고 지시했습니다. 고마워라. 이분이 이제 원래 군종장교예요. 흔히 우리가 군목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인천 상륙작전을 50년 9월 말에 하고 서울을 탈환하고 나서 서울에는 그 남아있던 고아들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이 그 아이들의 비참한 삶을 목격을 하고 본인이 직접 고아원을 또 세웠어요. 그리고 그 고아원에 1,000명의 아이들을 수용을 한 거예요. 전쟁 고아입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일사후퇴 서울을 함락당할 직전에 이제 위기에 몰리니까 그래서 본인이 직접 만든 그 고아원에 자신이 거둔 아이들을 두고 떠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 그럼.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든 대피시켜주고 싶은 마음에 배편을 마련해야겠다. 예. 그래서 이제 군 관계자 연락을 받고 트럭으로 손에 보내는데 딱 도착하고 보니까 그 배가 낡은 배, 100명밖에 탈 수 없는 그런 배였던 거예요. 보낼 수가 없는 상황에서 기다리던 중에 다 8명의 아이가 또 사망도 하게 되고 추위와 이제 굶주림 때문에 우연히 이제 그때 만난 작전 참모 내일 아침까지 김포공항까지 애들을 데리고 오면 내가 비행기로 애들을 제주도까지 보내주겠다. 제주도로 가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차가 없어요. 그래서 공군 수송부에 연락을 해봤지만 남은 차량이 없다는 답변을 받고 또 좌절합니다. 그러면서 이튿날 새벽까지 이 애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긍긍긍긍긍긍 되는데 럭키, 미키. 제 럭키 비키가 여기서 나와요? 럭키 비키가 아니야. 다른 거 그게 아니야? 네. 럭키 비키가 여기서 나와요? 럭키 비키? 네. 럭키 비키? 럭키 비키, 럭키 비키. 어? 시멘트 하역을 위해서 미 해병대 트럭이 있었던 거예요. 미 해병대 트럭이 있었어요? 14대나 있었습니다. 14대. 와. 그래서 그 해병대 트럭에 애들을 세워가지고 이제 보냈는데 오전까지 오라고 했는데 이미 8시인 거예요.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라 상부 명령이다. 라고 하면서 애들을 다 태워서 이제 옮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하려고 한 선의의 거짓말이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미 시간은 약속했던 8시에서 2시간이나 지난 10시였어요. 아, 어떡해. 아, 어떻게 어떡해. 됐어요? 그러면 갔잖아. 못 떴어요? 비행기가 떴을까 안 떴을까? 안 떴으니까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나왔겠지. 비행기는 기다려줬습니다. 와. 약속을 지킬 거라고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무사히 애들을 태워서 제주도로 대피를 시켰던 거고요. 그때 전쟁의 포화 속에서 살아남은 아이들이 제주도로 가서 안전하게 크리스마스까지 다 또 보내고 연초를 맞이하면서 이 작전은 후에 이제 유모차 공수작전, 귀엽다, 이름. 6.25 전쟁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알려지게 됐고요. 한국판 신드러 리스트라는 그러니까 나 그 생각했어. 네. 이 완전 한국판 맞네, 신드롤 리스트. 맞네. 별명까지 얻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감사하다. 거짓 명령을 내는 거짓 거죠. 명령을 맞다. 재판에 회부될 감이죠. 어떻게 됐나요? 어떻게 됐어요? 회부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너무 당당한 거예요.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을 내가 했다. 내 임무가 죽음에 내몰린 아이들을 죽이는 거라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전역하겠다. 와, 진짜. 약간 닭살 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맞아요. 너무 대단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다시 한번 살아간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자, 퀴즈로 보는 차트쇼 밀당백 이제 2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미국 지휘관인데요. 바로 월튼 워커 장군이에요. 월튼 워커. 6.26년 초반에 미군이 들어오잖아요. 그때 이제 미군의 총사령관입니다. 이 8군 사령관이에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낙동강 방어선. 네네. 낙동강에서 뚫리면 이제 우리나라는 끝나는 겁니다. 그쵸. 그때 이 사람이 유엔군을 지휘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했던 제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Stand or die. 죽을 각오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밀려나면 더 이상 우리 갈 곳이 없다. 와. 어떻게든 지켜야 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이 이제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두고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돼요. 아이고야. 통사고로요? 네. 그래서 결국 전사를 하게 됐죠. 예. 서울 광진구 아차산 쪽에 네.
아주 좋은 호텔이 있잖아요. 워커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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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워커 장군의 그거예요? 그 언덕을 이제 워커 힐로 이제 지어주고 가까운 곳에 그분의 흔적이 계시다. 뭐 이런 네. 거죠. 네. 잠깐 여기서 또 문제가 나갑니다. 있어요? 2위 이승만 대통령이 미군 워커 장군의 아내에게 선물한 이 자동차는 원래 이 사람의 자동차다. 아, 그 자기 차가 아닌 걸 준 거예요? 남한을 지켜낸 장군에게 준 차. 충성. 충성. 메가더 장군의 자동차다. 메가더 장군의 자동차 어떻게 뺏었대요? 근데 그것도 그렇네. 메가더 장군 살아있지 않았습니까 이때? 살아있었고 도쿄에 있습니다. 도쿄에 있는데 메가더 장군이 도쿄로 간 사이 필승. 미 대통령의 자동차. 아, 이때 미 대통령 누굽니까? 트루먼입니다. 트루먼 대통령이죠. 헨리 트루먼. 네. 이중 정답은 없습니다. 누구 정말 차를 그러면. 대단한 차였겠죠. 대단한 차. 힌트 드리겠습니다. 네. 김성주. 김성주. 자, 복면을 벗어주세요.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김성주입니다. 야, 김성주. 이게 어려워. 김성주라고 하면 모른다. 충성. 충성? 김일성의 차다. 단결. 김일성. 다 단결. 히틀러의 차다? 스탈린. 네. 이 중에 정답 있습니다. 자, 김일성, 스탈린. 히틀러, 스탈린. 썰린? 정답 바로 김일성입니다. 아니 너무 일방적인데. 자, 2위. 이승만 대통령이 미군 워커 장군의 아내에게 선물한 이 차는 원래 김일성의 자동차다입니다. 그리고 김일성의 본명이 김성주입니다. 정말요? 나는 원래 이름이 다른 거가 있다는 거는 어디선가 조금 들었던 거. 그랬습니까? 네. 본인의 이름을 숨기고 김일성으로 이제 개명을 하게 되죠. 근데 김일성은 또 그때 대단한 또 인물이 또 있었거든요. 북한이 낙동강까지 내려왔잖아요. 네. 그때 김일성도 전선 신차를 나옵니다. 근데 그때 김일성이 탄 차가 저 차였어요. 그러니까 저 차는 스탈린이 선물해 준 차입니다. 그 소련제. 스탈린이 선물한 차예요. 소련 때 G3 리무진이에요. 스탈린 거네, 원래. 네. 그런데 이제 전세가 역전되면서 차를 타고 도망가는데 평안북도 영변 다리가 네. 끊겨 있는 거예요. 네. 거기에 또 주민들이 반공 봉기를 일으켜가지고 막 김일성을 찾고 있는 거예요. 도망가야지. 김일성을 찾아라. 김일성 어딨어? 뭐 이럴 때. 김일성 잡으면 내가 영웅이다. 뭐 예, 그런 거 있을 그러니까 스펙타클하네. 어떻게 보면 정말 죽을 위기에 처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저 귀한 차를 버리고 본인은 도망칩니다. 저 차를 우리 육사단이 발견했어요. 육사단.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거를 워커 장군 부인에게 줬던 겁니다. 마지막 1위를 공개해야 되는데 마지막 퀴즈는 10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완벽하다. 진행 좋다. 퀴즈로 보는 차트쇼 밀당배 어찌해지나 6.25 전쟁 어디까지 알고 있니? 이제 마지막 1위 흥남 철수 작전에 관한 차트입니다. 아까 우리가 장진호 전투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근데 그때는 그 일대 미 해병사단뿐만 아니라 다양한 병력들이 있었습니다. 국군도 있었어요. 뭐 3사단, 수사단 등등 정말 수많은 병력들이 있었고 10만에 가까운 피난민들도 함께 흥남을 떠나서 부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 영화 있잖아요, 국제시장. 국제시장 맞아요. 식군단장이었던 알몬드 장군 같은 경우는 좀 주저주저한 부분도 있었죠. 그런데 그때 함께 있었던 국군 지휘관이나 아니면 뭐 이런 일부 사람들이 야, 피난민을 버리고 갈 바에는 우리도 남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 어떻게든 설득도 많이 했고 네. 결국 그러면서 미군도 태우고 가자.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과정을 겪게 된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알려진 게 메로디스 빅토리오입니다. 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배가 가장 많은 피난민을 태웠기 때문인 것도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원래 정원이 2,000명이었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든 많이 빼곡 14,000명을 여기에 태웁니다. 7배가 넘는 그러게요. 인원을 거기에 그렇게 네. 어떻게 보면 누가 얼어서 죽거나 병들어서 죽거나 굶어서 죽어도 정말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이었던 그럼요. 그럴 수 건데 있죠. 충분히. 더 놀라운 사실은 단 한 명의 사망자 없이 무사히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베이비 애기가 애기, 6명의 애기가 태어났어요. 6명이나? 3일 동안. 3일 동안. 네. 자, 여기서 문제 드립니다. 대망의 1위 문제. 흥남 철수 작전 중
미군은 배에서 태어난 5 아이들을 이것 5라고 불렀습니다. 이건 정말 기적이잖아요. 이 기적을 단결, 이것 단결. 5라고 불렀어요. 단결. 단결. 아, 지금 계속 정답을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오, 그래요? 뭐예요? 단결. 이건 기적인 거야. 기적 미라클인 5. 거야. 미라클 미라클 5? 미라클 5라고 불렀다. 아닙니다. 필승. 필승 주워 먹기 필승. 자, 여기에 지금 들어간 게 미군이 들어가고요. 어? 이게 바다 위에 배에서 났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마린 5. 오, 맞는 것 같아, 난. 이거 정답 아니야, 이거? 이제 다 마시에서 연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 그것도 보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맞습니까? 예, 예. 마른 5 아닙니다. 힌트. 힌트 한 번만 보면 안 힌트. 될까? 저는 이거를 뭐 좋아하지만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즐깁니다. 아, 이거 무슨 게임하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없으면 말이 안 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있어야 돼요. 중성 이거는 끝났다. 했습니다. 중성. 일찍 퇴근합시다. 네. 정답 김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 김치 5. 맞는 거 아니야? 정답입니다. 아, 완벽하네, 이거. 자, 1위. 흥남 철수 작전 중 미군은 배에서 태어난 5 아이들을 김치 5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김치 1, 2 이렇게 다 붙였는데 메르디스 호의 선장이었던 라루 선장 같은 경우는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기적이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사람이 나중에 훈장도 받습니다. 한장 줘야죠. 기적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기적이란 말이 되게 마음에 들었었습니다. 그렇지. 그 말이 진짜 되게 네. 멋있었어. 네, 그 이후에는 김치 5 아이들은 어떻게 잘 살았습니까? 다 무사히 건강했습니까? 성인으로 성장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다들 그중 한 분은 이제 이경필 선생님. 예. 아, 예. 김치 5시고요. 오른쪽에 계신 분이 김치 1. 아, 그래서 본인이 본인이 이러고 손을 그러고. 1, 5라고 하신 거구나. 야. 자, 정말 어떻게 보면 이분들의 결단과 희생이 없었으면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구하려고 하는 이 노력한 분들의 너무 그 감사합니다. 마음 정말 한없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람들한테 전쟁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라는 이제 그 진지한 문제를 항상 고민을 하면서 이 전쟁기념관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한빈이라고 합니다. 전쟁기념관에서 지금 전시기획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전쟁기념관에서 학예 연구 기능들을 오랫동안 해오다가 상설 전시든 특별 전시든 어떤 전시가 있을 때 그 전시를 어떻게 이제 준비할 것인지, 어떤 내용물을 채울 것인지 이런 것들을 기획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취미를 영위하시는 분들은 이걸 많이 이제 부러워하시죠. 왜냐면 자기 관심사와 일치하는 것을 하게 된 사람으로서 이제 봐주시니까 그렇다면 뭐 성덕에 맞겠지. 저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고 있고요. 이분은 일이시네 그럼. 그러네. 그러니까 성공한 덕분 거예요. 정말 행복하게 일하시겠다. 오, 지하실 계단에. 저 옛날 무슨 전쟁 영화 나오면 맞아요, 맞아요. 이 공간은 제 수집품들을 모아놓고 있는 제 개인적으로 이제 쓰고 있는 창고인데요. 제 2차 세계대전, 6.25 전쟁, 월남전처럼 전쟁 속에서 물건들을 모은 지가 한 20년 정도 되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당시에 나왔던 영화가 태극기 휘날리며라고 있었어요. 그 영화 속에서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입고 있었던 옷이나 차림새 같은 데 관심이 많았고 밀리터리 매니아가 이 영화 제작을 도왔다라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도 뭐 학생이 뭐 사실 돈이 많지는 않지만 푼돈으로 조금씩 하나둘씩 모으기 시작한 게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덕후가 되시고. 그때 보고선 들어오신 거예요?
6.25 전쟁 중에 사용됐던 미군과 국군의 탄띠예요. 탄띠.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넘어갔던 그 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걸 거래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이제 접하게 됐고요. 돈이 없는 학생 입장에서 제가 처음으로 살 수 있었던 물건 정도가 딱 이 정도였어요. 나도 이런 물건을 살 수 있다는 어떤 큰 즐거움을 처음으로 알려준 물건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소중하게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는 딴 거 갖고 싶지 않아요? 왜 갖고 싶지? 로봇이나? 야, 로봇, 뭐. (6.25) 전쟁 중 국군의 옷차림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몰랐다가 뒤늦게 알게 된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국군의 방한복이에요. 사실은 국군의 가장 혹한 기용 방한복은 (6.25) 전쟁 중에는 누비 옷이었어요. 6.25 전쟁 얼마나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저거 하나로 버틴다는 게, 사람들이 6.25 전쟁 중 누비옷 하면 약간 공산군의 어떤 상징처럼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국군도 누비옷 상당히 많이 입었고요. 제가 아주 우연한 기회로 미국에서 6.25 전쟁의 막바지에 쓰였던 국군의 방한복 실물을 입수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온전한 상태로 갖고 있는 거 아마 저도 국내에 유일하지 않을까라고 좀 자부하고 있는데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 새 건데? 너무 깨끗한데? 어쩜 저럴 수가 있지? 먼저 좀 상의부터 보여드리면요. 겉은 이제 면으로 짜여져 있고, 그 안은 이제 우리 흔히 이제 광목이라 부르는 이제 천으로 되어 있고요. 모직물 이제 재단을 하고 남아있던 이제 그런 폐 모들로 지금 이제 채워져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만 보면은 외피의 기능, 그러니까 뭐 입었을 때 따뜻할 것 같긴 한데 어떤 뭐 물기를 막는다던가 아니면 바람을 막는다던가 하는 어떤 그런 기능성 원단의 기능은 사실 전혀 없는 셈이거든요. 저게 그나마 가장 따뜻한 거구나. 이제 상의와 함께 지급되는 이제 하이, ROKA, 대한민국 육군이라고 이제 적혀 있죠. 병참에서 만든 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육군이 생산한 병참에서 보급한 옷이다라는 걸 이제 표시하는 이제 도장이 여기 찍혀 있어서 이게 국군 옷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사실 이것만 보더라도 전쟁 중에 국군 되게 어려운 환경에서 싸웠다는 거.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가진 6.25 전쟁 물건 중에서 사람들이 이제 재밌어하는 가장 아마 특이한 물건 중에 하나가 이걸 것 같은데요. 뭐지? 뭘까요? 이렇게만 보시면 아마 어떤 물건인지 잘 모르실 텐데 2019년에 당시 이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서 화살머리 고지를 발굴을 하면서 특이한 출토품을 발견을 하셨어요. 남북은 지난해부터 DMZ 화살머리 고지 일대 공동 유해 발굴을 위해 지뢰 제거를 했는데요. 뭐예요? 저기 뭐죠? 발굴하셨던 분도 처음엔 이게 뭔지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6.25 전쟁 중에 사용됐던 방탄조끼였어요. 우와! 방탄조끼였어. 진짜요? 정식 명칭은 M12 방탄조끼라고 했었고 1945년에 만들어진 조끼였거든요. 와, 있어요, 정식 명칭이 또. 전면인데 이 소리 들리시죠? 안에가 알루미늄 장갑판들이 여러 개가 겹쳐져 있어서 사람 몸을 방어하는 형태인 거죠. 총탄이나 파편을 막기 위해서 금속판을 썼던 아주 초기적인 형태의 방탄복이고요. 무겁고 불편하고 방탄 성능도 떨어지는 게 사실이었지만 이조차도 병사들의 생명을 구하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안에 다 철판이다 보니까 제가 입었을 때 이 철판에 뭐 서늘함도 있고요. 안에서 움직일 때 이 철판 움직이는 소리도 나고 해서 좀 이게 요즘 기준으로 봤을 때 방탄조끼처럼 느껴지지는 않아요. 정말 진짜 중세시대 때 갑옷을 입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뭐 어느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전쟁 중에 군인을 가장 많이 죽거나 다치게 만드는 것은 총탄이 아니라 파편이에요. 이 조끼를 만든 개발자도 그 당시 기술로는 총탄을 막는 조끼를 만들기 힘들지만 파편을 막는 조끼는 가능하다.
근데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많은 병사들을 살릴 수 있다라는 전제로 이 조끼를 만든 거죠. 물건 하나로 역사를 읽는 거예요, 저희가. 이건 M51 방탄조끼라고 하는데 이건 미 해병대가 사용하던 것이고요.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이제 도론 플레이트라고 해서 천에다가 어떤 수지를 부어서 딱딱하게 굳혀 만든, 우리로 치자면은 뭐 합성 수지로 만든 기화 같은 것들이 이제 들어간 조끼가 되겠습니다. 이 조끼를 계기로 이후 방탄조끼가 이제 개발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 조끼에 이어서 이제 개량형으로 1968년, 69년에 이제 등장하는 이제 우리 M69라고 부르는 이제 방탄조끼입니다. 미군이 생산했던 방탄조끼를 그대로 국군에게도 보급했고요. 미국과 함께 작전을 했던 남베트남군한테는 심지어 이제 남베트남 사람의 체형에 맞게 사이즈를 약간 줄인 이런 동일한 형태의 조끼가 지급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조끼도 구했을 때 제가 이 조끼 매뉴얼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어떤 식으로 착용해야 된다, 병사들에게 이 조끼의 착용법, 관리 방법들도 알려주고 있고요. 특이하게는 매뉴얼 뒤에 보면은 본인이 이 조끼를 입고 다쳤을 때 그 내용들을 이 조끼를 개발한 연구소에 보낼 수 있는 어떤 엽서 양식의 걸 만들어 놨어요. 말은 이 조끼를 개발하면서 끊임없이 개발사가 피드백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 부상 데이터가 생길 때마다 연구소에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했던 것도 다시 이 매뉴얼을 통해 갖고 지금 함께 보이는 점이 좀 재밌죠. 형들 어떻게 갖고 있어 저거를? 이 군용 휴대용 무전기로는 거의 세계 최초로 나온 개념이었고요. 이 무전기를 개발했던 회사가 지금도 이제 통신사로 유명한 미국의 이제 모토로라. 이 무전기 기능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주파수 같은 경우에는 정비부대에서 장입을 해서 아예 무전기에 밀봉을 해버리고 전방의 병사들은 그냥 들고 다니면서 평상시엔 소리 듣고 말할 때만 수화 버튼 눌러서 말하는 이 기능 딱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BC-1000 무전기. 훨씬 더 대형화된 무전기죠. 이제 등에 메고 다니는 형태로 커졌고요. 역시 휴대용이죠. 통달거리가 훨씬 길기 때문에 더 강한 전파를 써야 돼서 훨씬 더 사이즈는 커졌습니다. 통달거리라든지 주파수라든지 직접 이제 통신병이 직접 이제 조절할 수 있도록 여러 기능들이 좀 놓여 있고요. 이 BC-1000을 계기로 나중에 이제 PRC-10, PRC-77, 그 다음부터 지금 사용되고 있는 이제 우리 이제 국산 이제 무전기까지 이어지는 어떤 그 계보의 첫 시작이 되는 무전기죠. 영화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저희 지금 뭐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칙칙칙 하면서 그죠? 당시에 실물을 구하기 어려울 때 제가 직접 만든다던가 재현을 해서 이제 복원을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제가 갖고 있는 물건들도 있거든요. 이를테면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제 철모죠. 호랑이다. 촬영하셨던 분 중에 우리 저 이승용 선생님의 수집품을 통해서도 아마 비슷한 물건이 소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림 잘 그리는 미대생들 데려다가 직접 그린 거예요. 저희는 다 수작업입니다. 핸드메이드. 제가 그분 물건을 참고해서 제가 직접 그려서 모양을 지어낸 것입니다. 와, 그래요? 6.25 전쟁사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아무래도 그 이제 저희 수도사단,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맹호부대라는 별명으로 익숙해서 그런데 그 수도사단의 그 전쟁 중에 쌓은 공적들이 사실 뭐 일단 대단하기도 했고요. 형들이 이제 너 어디 갔다 왔어 그러면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부대 중 하나입니다. 맞아요. 나 매고 부대야. 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이 철모 모양이라면 1951년서부터 53년 사이, 그러니까 고지전이 한창일 때 수도사단 병사들이 썼을 법한 철모의 모양을 재현한 것이죠. 참전 용사들의 노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참전 용사들이 어떤 생김새였는지, 어떤 환경에 놓여 있었는지를 인간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물건을 통해서 또 우리 6.25 전쟁에 참전했던 국군 장병들의 모습도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되게 의미 있는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단순히 마니아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 길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좀 자부심을 찾고 싶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차트쇼 밀당백. 매주 월요일 6시 많은 시청 바랍니다.